국내 앱 마켓별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장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통신 3사가 우리도 뭐 한번 만들어야겠다. 거기에 이제 네이버나 몇 개 큰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마켓들이 또 있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TV를 사면 거기에 또 자체 마켓이 또 있잖아요. 2019년은 이제 통계고요. 2020년은 아직 뭐죠? 예측 자료가 되겠습니다. 뭐 거의 두 개가 비슷한데요. 일단 뭐 확실한 통계 자료를 보면 비중이 이제 구글 플레이가 안드로이드 폰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죠. 한 애플 앱스토어 한 25% 정도를 이제 매출액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기기와 거의 비슷한 매출액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 세계로 가면 조금 달라져요. 굉장히 웃긴 통계인데요. 전 세계 모바일 앱 수익 및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이쪽은 수익이 되겠어요. 수익이 되겠는데, 자, 다운로드는 이 검은색이 당연히 안드로이드 폰 기반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는 뭐 훨씬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뭐 한 3배? 뭐 이렇게 훨씬 많아요. 이쪽이 이제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보면 지금 매출액, 수익으로 비교를 해보면 정반대죠. 수익으로 비교해보면 정반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히려 앱스토어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죠. 뭐 이건 뭐 매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통계죠, 사실은. 다운로드는 이렇게 많이 받는데, 뭐 실제로 매출은, 뭐 애플에서 앱스토어에서 더 많이 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OS 환경에서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전 세계에서 여기 지금 1년 단위로 해서요. 올해 september까지 지금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iOS, OS 10, OS 10 여러분들 지금 맥, 맥 OS죠, 맥 O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윈도우즈 점유율보다도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폰이 더 실제로 윈도우를 깔고 있는 PC보다도 폰이 훨씬 더 많이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로 알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통계인데 이 맥 OS, OS 10, OS 10, 그러니까 맥 컴퓨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의 10%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맥 컴퓨터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 뭐 데스크탑이야 당연히 뭐 윈도우즈가 많이 사용이 되지만요.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뭐 맥북을 사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iOS랑 이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OS에 이제 모바일만 보면요. 당연히 안드로이드가 한 75%, 그 다음 iOS가 한 25% 정도. 네 대 중에 한 대가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월드와이드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통계도 거의 비슷해요. 한 25%, 네 대 중에 한 대가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모바일 벤더, 마켓쉐어 월드와이드로 보면 이제 삼성이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폰을 팔고 있는 회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애플이고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워낙 중국은 뭐 자국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가 폰 위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삼성,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LG폰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는 뭐 거의 미미한데요. 삼성폰,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통계랑 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어쨌든 4대 중에 한 대는 애플 제품을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이 아이폰은 딱 한 군데서 나오잖아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차원을 생각하면 4대 중에 한 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자, 통계를 잠깐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통계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여기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나라가 되겠고요. 크게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뭐 북아메리카, 뭐 노스 아메리카, 미국, 영국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큰 나라는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뷰 올 리전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 보면 사우스 코리아 쪽에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쪽에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간 통계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브라우저, 서치 마켓, 서치 엔진, 그 다음에 OS, 디바이스 밴드 이런 거 들어가 본 겁니다. 소셜 미디어 것도 있네요. 이런 통계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개발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제가 이제 어제 들어가서 여기 모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사람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 가면 이제 뭐 회사 직접 구인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이제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계가 없지만 사람인에서 받아서 통계를 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 보면 이제 직종별로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자 통계라는 메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iOS 개발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뭐 이렇게 이제 큰 회사들은 사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만 뽑는 회사는 없어요. 작은 회사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만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회사들은, 웬만한 회사들은 둘 다 뽑고요. 그런데 항상 통계를 보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자보다는 iOS 개발자가 훨씬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통계로 보면 훨씬 더는 아니에요. 한 30%? 통계적으로 보면 뭐 안드로이드 업체가 1000군데 모집을 한다 그러면 한 800개 정도가 이제 iOS 앱 개발자를 뽑아요.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지원자 통계를 보면 iOS 앱 개발자들은요 굉장히 경쟁률이 낮습니다. 당연하죠. 그 개발자가 뭐 많겠습니까?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0만 원 투자를 해야 되고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렵잖아요.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해요. 제가 그 장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하거나 뭐 일주일에 몇백만 원짜리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배운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요. iOS 쪽으로 개발을 하려면, 신입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좋은 회사로 들어가요. 정말 좋은 회사로. 근데 이제 물론, 이거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했다가 많이 포기를 하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만, 물론 지금 이제 코트린도 알아야 돼서 조금 장벽이 높아졌지만, 뭐 집에 있는 PC로 다 해볼 수 있거든요. iOS는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이제 제가 학교도 못 오고 해서 지금 언제든지 써보라고 맥미니를 지금 이렇게 다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방학 때도 몇 대 컴퓨터들은 계속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쪽도 분명한 거는 안드로이드보다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사람도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어도 사실은 조금 물론 이제 번역을 좀 잘해줘서 필요 없긴 하지만 영어도 물론 조금 해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게 어쨌든 뭐
뭐 하여간 뭐 해보면 알겠지만 조금 어려워요.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게 아마 영어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동 번역을 또 웹사이트에서 바로 해주니까 조금 더 덜하긴 한데 뭐 주변에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 뭐 이제 조금 더 적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대대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좋은 회사들에서 굉장히 우리 학교에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브젝티브 C는 다 맞게 할 거라고 그랬고요. 뭐 스위프트는 웬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중간고사에 보는 정도라고 하면 스위프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본 다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스위프트가 뭐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북 프로 엑스코드 개발 도구가 이제 엑스코드에 엑스코드.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우리 어, 그죠. 윈도우즈 환경에서는요, 통합 개발 환경이 ID라고 보통 하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C, C# 뭐 이런 언어들을 다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도구가 되겠고요. 이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오브젝트리스나 스위프트나 뭐 다른 C, C++ 다 돼요. 얘도 뭐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앱을 개발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맥 OS에서는 Objective-C를 쓰고요. iOS에서는 스위프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언어들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유닉스 기반이라고 해서 맥 OS가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창 띄우면 여러분들이 리눅스 시간에 배웠던 뭐 그런 것들도 다 해볼 수 있고요. C 언어 같은 것도 다 실습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등록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기 테스트 하려면 제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기기 테스트 하는 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맥 미니에다가 여러분들 아이폰을 꽂아서 시뮬레이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 아이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앱을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매번 다르는데 3개까지 보통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그 앱이 실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제약이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1년에 99달러, 12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고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등록을 해서 앱에서 수익이 난다. 뭐 광고 수입이 나건 무슨 수입이 날 거 아니에요. 매출이 발생, 인앱 결제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이제 70%를 그 수입의 70%를 개발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결제해 주는 거, 광고해 주는 거, 뭐 다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합쳐서 자기네들이 30%를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0%는 다 개발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죠. 애플 생태계.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은 사실은 하드웨어 업체였잖아요. 그 많은 400만 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었으면 그거 어느 세월에 만듭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야,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가 만들어 개발자들이 만들고 우리는 장터만 만들어주고 결제니 뭐니 다 홍보니 다 광고 우리가 다 붙여주고 거기 수익 발생하면 개발자한테 70% 주고 우리 30% 갖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애플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그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우리가 뭐 음악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장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중계만 해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은 그 작은 생각이 세상을 바꾼 거죠. 어느 세상에 옛날에 뭐 정말 개인 개발자가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장사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한 게 사실은 애플이라는 회사죠.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초창기에 스마트폰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초창기에는 보면 SK나 KT에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들어가서 야구 게임이니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5,000원씩 주고서 사가지고 게임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쇼킹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둘째 녀석이 그런 거 계속 받아가지고 몇십만 원을 몇 달 동안 낸 적도 있고 그래요. 자, 거기 SK, KT에서 뭐 개발자 몇 명이 개발해봐야 아니면 외주조사 해봐야 몇 개 앱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애플에서는 생각을 달리한 거죠. 야,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거 다 해줄 테니까, 야, 너희들 수익 나면 70% 가져가. 라고 해서 사실은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회사였지만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소프트웨어를 결국은 갖게 된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생각을 전환을 통해서 한 거고,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어떤 기회를 준, 특히 일반적인 개인 개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준 회사인 건 분명해요. 어떻게 1인 개발자, 혼자 내가 만든 앱을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광고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앱을 만들어서 광고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광고 붙이겠다고 하면 저절로 애플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붙여줘요. 뭐 그런 거를 지금 사실은 꿈 꿔볼 수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 하면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애플과 삼성이 사실은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서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부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뭐 라이벌처럼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둘이 굉장히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 뭐 애플이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를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기회를 준 회사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 여담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달러인가요를 이제 내야 될 겁니다. 25달러를. 근데 좀 비싸고요. 물론 이제 개인은 아니지만 학교라든지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스토어에 올리는데 올해부터인가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무료로 이제 그 비영리 단체나 학교나 이런 무료 앱만 가능해요. 유료 앱은 아니고요. 무료 앱을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마 올해 포함이 돼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발자 대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사실 이 기기 테스트 하는 것도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뭐 이제 돈이 없는데 안 되죠. 그때는 아이폰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 개발자 대학 프로그램도 가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짜로 계정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벌써 7, 8년 전에 최초로 그렇게 했고요. 아마 우리나라 대학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뭐 이제 애플에 막 모두 보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뭐 오래된 얘기네요, 벌써.